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하여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이 앞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인연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 B, C, D 이런 순서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위에 있는 카드는 상대방입니다. 나와 이제 교제를 이제 막 시작했던 상대방. 그 다음에 밑에 카드는 나 자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를 이 두 상하로 나누어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두 카드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읽어지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만났지만 앞으로 인연이 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나오는 카드가 상충되거나 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나 하면 또 스쳐가는 인연 내지는 같이 지내더라도 어떤 그런 사연이 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해서 잠시 시선을 딱 모아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여왕 카드. 나는 칼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상대는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하고 좋다. 남녀가 이것은 공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성이면 상대가 남성이고 상대가 남성이면 나는 여성.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와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향이 어떤가를 볼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 그냥 내가 좀 상대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줄 만한 나에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또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흠이 있다면 좀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신분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점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도 그 사람과 유사한 그런 경험이 내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내가 이 상대를 만난 첫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과거 쪽에 뭐 과거라 하니까 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뭐 당신과 유사한 사람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다 실패로 끝났다. 실패라면 너무 막말 표현이지만 각자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니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상하행선 열차표를 끊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사는데 당신을 만나보니 또 그때 열차표 끄는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상대는 나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나랑 함께 지내려고 하는 선의의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의
내 곁으로 오라고 손짓을,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부드러운 손길을 보낸다. 그런데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많이 당하면 사람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좀 안 믿습니다, 사람을. 어지간한 말 하면 뻥치지 마 하고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경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상대를 믿지를 잘 안 하죠. 근데 다 그렇진 않죠, 세상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나랑 함께 만나서 지내는 사람은 뭐 사람이 결점이 없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정도면 막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사람은 만약에 남성이라고 하면, 내가 여자고 상대가 남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고 만나는 상대가 여성이라고 하면 그 여성은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이 스위트 홈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 마음에 꽂혀 있는 칼을 뽑아내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지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기억을 버리고 이 사람과 뒤섞여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 마음이 색깔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트라 하죠. 영어로 하트가 심장입니다. 심장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사랑을 하면 바운스 해지면서 색깔이 빨갛게 된다, 이 말. 점점 선홍빛이 되면 내가 그 사랑의 열정을 가득 느껴가지고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지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하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잘 간다. 가서 행복한 어떤 엔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되어 있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와 함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가운데서도 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그 상대를 생각해서라도 협조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A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B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좀 사랑의 그런 상처가 좀 있어 보이죠. 자, 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사람과 만나는 것이 뭐 썩 마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뭔가 언어의 장벽을 느낀다. 그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왜 언어의 장벽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떤 폐쇄적인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다. 마음을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들여다보니 녹이 슬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왜 녹이 슬었을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좀 아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은 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만지는 것도 와락 잡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살살 달아야 됩니다. 부사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나운 동물이 앞에서 어르렁거린다면 그걸 살살 달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몽둥이를 들거나 뭐 이렇게 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더 사나워지거든요. 그러니 상처를 입은 대상은 사람이든 애완동물이든 무엇이든 사납다 이 말입니다. 신경이 예민하다. 어르렁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자세로 달래야 됩니다. 조용해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또한 하까마까 망설이는 거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막 그거 막 그냥 던지고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이 돼서 지금 만날까요? 그것도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과의 어떤 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팔다리 건강한 사람하고 만나서 매달리기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가슴을 뜯고 이렇게 하까마까 이래 해가면서 망설이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치유를 잘 해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집중력도 있고 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많이 가져서 지금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참 내가 그 사람이 완전히 싫은 건 아닙니다. 정말 싫다 하면 뭐 천금을 준다도 다 던지고 가죠. 내가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자꾸 있으니까 아이고 저 내 팔자야 하면서도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럴 바에 망설이지 말고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가 조용히 엎드려서 저 자세로 들어가면 그 사람 역시도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지만 자기 치료해주고 도와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나운 말을 해도 어르렁거리도 내가 다정한 손길을 보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비유를 자꾸 애완동물에 해서 뭐 하지만 사람이나 요즘 애완동물이나 뭐 지내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애완동물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 성격이 좋은 동물이겠습니까? 까칠한 동물이겠습니까? 본성이 까칠한 겁니다. 까칠한 동물이나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게 충성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가 잘 다듬어 놓으면 훌륭한 인재가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잘못 끼워진 커플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잘 공을 들이면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C를 보겠습니다. 자, 이 C커플은 왜 이제서 우리가 만났을까 하는 커플입니다. 서로 혼연일치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값을 다 해먹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서로 너무 원하다 보니까 알아본 지 3초 만에 이미 뭐 손잡고 막 도장 찍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커플은 앞으로 뭐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시공을 뛰어넘었다. 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를 그 지휘했던 폰 카라얀이 우리나라 조수미 선생을 만나게 되죠. 그 조수미 선생이 그때는 어린 애기였죠. 10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폰카라얀 거장 앞에서 어떤 오페라 아리아 한 소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폰카라얀이 그것을 듣고 다 끝나고 한마디를 했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했답니다. 문화와 세월과 조수미 선생이 그때는 어린 애기였고 폰카라얀은 70을 두고 나무 코트만 짜놓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연륜을 뛰어넘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플이 C커플이 그런 커플이다. 자, 재혼을 생각을 하고 만나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고 이제 처음 만나는 선남선녀 풋내기 같은 어떤 그런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생연분이다. 이것은 천생연분이니 어째 됩니까? 같이 살아야지. 미우나 고우나가 아니고
서로 좋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은 볼 게 뭐 있습니까? 같이 사는데. 그래서 이 C를 선택한 분은 나는 그런데 C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타로 카드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칼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인데요. 프로이트보다 훨씬 젊지만 실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칼융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은 타로 카드를 선택하는데 돈 카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그게 동시성의 원리를 쉽게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C 타입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내가 춥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간의 보상으로 내 짝을 만나는 건데 뭐 미래에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헤쳐나가면 되죠. 자, 다음은 D 카드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나 위주로 돌아갑니다. 내가 시간이 딱 멈추면 이 세상은 다 멈추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관점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나라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가 좀 환경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내가 얽매여 있거나 이런 관계로 인하여 특히나 가정사에 얽매여 있다 보면 사랑 노름하는 시간이 잘 내기를 어렵습니다. 어떤 직장도 연장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바쁜 직장에 가면 로맨스 즐길 타임이 잘 없죠. 자, 그런데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상대는 뭐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쪼매난 거 사고 초도 사고 이래가지고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상대는 나에게 조그만한 어떤 애정 표현을 항상 하고 싶다.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심리를 잘 알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그게 못 된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맙다 해갖고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닌데 나는 말 표현도 그렇고 미숙하고 또 다음에 이 행동으로도 좀 쑥스럽다.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그것을 누릴 만한 내 입장이 못 된다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앞으로도 나에게 대한 열정을 가득 가지고 자꾸 나의 문턱에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저 길 끝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장미꽃 같은 웃음을 보이면서 나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게 왠지 내 확신도 안 쓰고 좀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누구 보고 사거리에서 절을 자꾸 하라고 자동으로 걸어 놓으면 절 몇 번 해지겠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왜 하는가?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 던지고 가죠. 가면 두 번 안 옵니다. 자, 이번 D타입의 경우에는 내가 적극성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는 나와 지금 결혼을 하자고 막 달라드는데 솔직하게 나는 지금 결혼할 입장이 못 됩니다. 도저히 집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 근데 상대는 결혼하자고 달라드니까 그냥만 만나가 아이스크림만 좀 마시고 이래 먹고 좀 밥이나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또 다음 약속하고 이래 좀 지내면 좋겠는데 날받자 시받자 하고 막 이래 달라드니까 부담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게 살리는 건 아닌데 진도를 나는 못 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넥스트 타임이죠.
그 사랑이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재밌는 사랑이 올란지 안 올란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장 넘겨보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내가 내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적극성을 띠고 내가 다가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상대는 자기가 하는 그 표현을 자꾸 내한테 하다가 보면 자기도 사람인데 어째 그 짓을 맨날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지도 보따리 사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D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 시작하면서 뭐가 급했는지는 몰라도 와이사스 단추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 단추를 다 채워봐야 옷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이거를 주워 담으려 하니까 또 그렇고 모양새가 이상하고 다 풀려 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바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막 그냥 가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날 받아가지고 그 상대에게 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해서 이러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이 앞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